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진행의 김현주입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만 코스닥은 오늘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시가총액 1, 2위 종목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이 종목들의 매수가 몰리다 보니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했던 종목들도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FOMC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고점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어디에서 내일장에 신들의 매매 신호 받아봐야 할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형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애널리스트 출신의 꾸준한 수익을 보장해 주시는 우리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저희 히든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던 게 네. 보니까 한 5거래일 만에 20%대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상승형 음봉 CXL이라는 테마로 네. 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 그 종목이 큰 상승세를 보여줬죠.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번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리더원 투자자문의 이형석 전문가입니다. 시장은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하죠. 사실 지금 시장이 정말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신고가 가는 종목들만 가고 내 종목은 안 가고 참 마음이 답답하시죠. 하지만 그러한 분위기는 뭐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겠지만 영원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곧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좀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포모 현상이나 이런 사실 되게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견디셔야지만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이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PPT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해놨네요. 자, 죄송합니다. 너무 또 이제 추천해 주실 네. 만한 수익 제가 좋았던 게 많아서 먼저 한번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또 열심히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요. 자, 한 발 늦었네요, 오늘은. 한 발 늦은 제도권 애널리스트 정확한 타점 투자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까지는 제가 애널리스트 마인드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맞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정확한 타점, 매수, 매도, 정확히 내가 무엇을 사야 되고 무엇을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렸죠. 자, 상승형 음봉을 말하다라고 했는데요. 9월 9일, 지난주, 그러니까 8월 달에서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시간만 기다렸다라는 로봇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펀더의 기법을 더하다. 자, 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있는 기법을 말씀드렸더니 시너지가 났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엑시콘입니다. 엑시콘.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죠. 이 음봉이 굉장히 수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봉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래량이 동반된 그리고 플러스로 끝난 음봉일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두라고 그랬죠? 매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항상 이러한 부분들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섹터 내에 동일한 수급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들어왔던 게 바로 CXL, 반도체 관련 종목군에서의 어떤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제가 이 부분 앞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이러한 방송 추천을 할 수 있는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부터 바로
상승. 그러면서 20% 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기법과 함께 했다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요 네오셈은 아직은 요 구간입니다. 그 전에 미리 이 종목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살짝 뭐라 그럴까요?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요. 다음과 같이 음봉을 상승형 음봉, 이것도 상승형 음봉이에요. 그렇죠? 이 경우도 상승형 음봉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이 음봉에 대한 몸통을 깨지 않은 상태로 다음과 같은 상승이 나왔어요. 저는 그런데 오늘 또 여기서 상승형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엑시콘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면 그 다음 움직일 종목이 바로 뭐다? 바로 저는 네오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 단계라는 말을 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한번 이 종목 한번 여러분들이 추적한다라고 하면 좋은 성과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전주죠.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삼형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상한가까지 보여주면서 자, 몇 거래 됩니까? 한 달 중순 되나요? 한 달도 안 됐죠? 다음과 같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57%. 이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LG전자 출신의 그 CEO가 했기 때문에 모터 관련해서 그래서 모터를 잘 만드니까 그리고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요.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상승세 강하게 이루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살짝 5일선을 깼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 분석 책자를 보면은 항상 5일선은 생명선이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5일선을 깨면 이제 끝났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세력들은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매매 가능한 구간. 그래서 앞에 있는 네오셈 그리고 3연까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한 어떤 자세한 생각과 그리고 전략에 대해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저희 교육방에 함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8월 달에 특히 바이오 쪽을 좀 강조를 드렸죠. 그러면서 에이프릴 바이오 40% 이상 넘는 수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정말 끈기가 있다면 내년까지 가져간다면 지금까지 보셨던 45%가 앞에 일자리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거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고 저는 절대로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죠. 자, 사실 7월달, 6월달, 7월달 강하게 올랐던 네이버 때문에 그전까지는 네이버 때문에 굉장히 웃었던 분들도 많지만 최근에 네이버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속상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날 방송에 출연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제는 무조건 바닥이다.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그 다음부터 정말 조금씩 야금야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한 30만 원 된다. 저는 30만 원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거의 이건 확정적으로 간다라고 봅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이지 저는 네이버 지금 하고 있는 사업군 AI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어떤 집중도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제가 교육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 중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종목이 바로 오름 테라피틱스입니다. 자, 오름 테라피틱스. 자, 한번 보시죠. 이 구간이죠. 굉장히 안 보이죠. 그만큼 제가 바닥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차트를 늘리면은 그 앞에서 거의 하한가처럼 떨어졌을 때 제가 바닥에 대한 콜을 드렸습니다. 왜냐? 그 이슈들은요. 이미 상장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재탕이 되면서 그 부분이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재료에 대한 해석 그리고 종목에 대한 해석을 봤을 때 너무나 과도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구간에서 말씀드린 이후에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상승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박스권을 보여줬지만 이 박스권 돌파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한 오해가 불식되면서 바로 100% 이상 상승. 그런데 제가 이 종목 공략을 했습니다. 그 공략했을 때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바로 여기입니다. 자, 제가 항상 삼성전자를요. 이 56,000원대에 말하는 전문가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삼성전자, 특히 이 5월 20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날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랑 알테오젠이었어요. 즉 각각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군들의 상승. 그러니까 곧 시장의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40% 상승. 그리고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 돌파 이후에 어떤 상승세 나와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큰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50이 신고가 42%.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는 항상 저는 애널리스트 출신이니까 항상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가요. 한 해 동안 상승을 했을 때 대부분 한 45%에서 50% 사이의 상승률을 보이는데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 당장 팔아라. 이건 아닙니다. 지금에 와서야, 그렇죠? 지금에 와서야 삼성전자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때는 5만 원대, 6만 원대는 안 사시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는 이게 왜 그러냐면 투자자들은 항상 확증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이렇게 계속 상승한다 그러면은 계속 상승할 것 같고, 그리고 좀 빠지면은 한없이 빠질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은요, 굉장히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뭐 8만 원, 9만 원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퍼센트로 따져봅시다. 그러면 10% 남짓이에요. 그러면 한 10몇 프로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큰 돈을 내가 더 투자해야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구간에서 지금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한 5만 원에서 6만 원대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인증하시는 거 보면은 뭐 20%에서 30%대 수익률, 삼성전자로요. 30, 40% 수익률 나오면은 그거는 정말 굉장히 잘한 겁니다. 다른 종목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그렇지 삼성전자로 30% 먹는다라는 것은 왠지 좀 뿌듯하고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 또 내가 또 좀 사가지고 또 고생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저는 더 간다라고 봐요. 그렇죠? 8만 원대, 9만 원대까지도 간다라고 보는데 이게 PBR 1.3인가로 하면은 그때가 딱 9만 원대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9만 원대 딱 판다고 해서 나의 계좌가 굉장히 바뀝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7만 원대, 8만 원대, 9만 원대 그냥 분할로 매도해도 충분히 수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구간에서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키움증권 제가 지난주에 와서 증권주, 키움증권 제가 바이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요 구간 돌파 나오면서 다음과 같은 상승세. 그리고 키움증권을 말씀드리면서 다우기술을 말씀드렸고요. 다우기술 그리고 다우기술의 대주주 또 뭡니까? 다우데이터 제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면서 이 한 종목으로 다음과 같은 종목들 같이 말씀드렸는데 이 두 종목 어떻게 했습니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어떠한 종목뿐만 아니라 그 종목군에 함께 걸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뭐 히든 종목은 다음과 같이 뭐 상승세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이영수 전문가는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그리고 교육방에 있는 계신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라고 보시면 저는 굉장히 이제는 좀 심플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내가 매도에 대한 버튼만 누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제가 다 밥상까지 차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어떤 차트 분석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확한 타점과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다. 자, 그래서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종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블로그라는 제 개인적인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 안에서 종목에 대한 어떤 브리핑이나 그리고 종목 추천에 대한 이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서 잡아야 될지에 대한 타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과 같이 여기에서 여러분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던 오름 테라피틱스 단 한 번만 언급되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8월 31일, 8월 25일, 9월 2일, 9월 9일, 9월 4일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죠. 오름 테라피틱스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바닥 추천을 다음과 같은 이 구간에서 자, 보이시죠? 이 구간입니다. 이게 바로 하한가를 간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계속해서 추적을 했어요. 물론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짧은 구간이지만 이게 바로 한 20% 이상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이런 박스권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스권 돌파 이후에 나는 이 종목을 보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구간에서 왜 추천을 드렸냐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하한가를요. 이 하한가를 말아 올려서 이 구간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이 오름 테라피틱스가 주목을 받았던 그 부분들이 다시 다시 이제 회자가 될 수 있다 생각했더니 바로 그래서 저는 요 구간 그러니까 돌파가 나오는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오늘까지 한 4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떠한 종목을 끝까지 추적을 하면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오해나 이런 것들이 불식되는 그 순간에 종목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바닥 추천했을 때가 103%,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 40%. 그러면 이 종목 끝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저는 이 종목 이슈가 해소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주목을 받는 이러한 요 구간으로 끝날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한번 저와 함께 같이 매매하실 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서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뭐 중장기 종목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한 두세 개 종목 여러분들 일단은 도파민 매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사저동화원 특히 다음과 같이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에서 좀 빠르게 즉 수급이 들어온 종목군에서 빠르게 눌림에서 종목을 드리죠. 근데 정확하게 요 구간 보세요. 제가 매수 밴드를 드렸어요. 1350원에서 1330원. 그렇죠? 매도 밴드 1450원에서 1330원.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요. 오늘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다음과 같이 이 구간이거든요. 오늘 딱 터치하고 상승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매수 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체결되고요. 그리고 상승하면 매도. 지금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또 한선 엔지니어링도 있거든요. 한선 엔지니어링도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넥스트레이드에서 또 급등을 하면서 또 수익 한 5% 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장기 종목에 대해서 끌고 가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가 다 되는 전문가와 함께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한 발 더 빠르게 앞서 나가시는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조금 더 이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감 있게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하단에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부방으로 들어오셔도 좋고요. 전문가님께서 운영하시는 블로그를 통해서 장중 내내에 조금 더 정확한 전략들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강세 핫테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핫테마 바로 방위산업 관련주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전문가님께 전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되셨죠? 네. 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시그널 네, 주셨습니다. 사실 대장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매수한다는 게 네. 이제는 조방원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조방어는 죽은 적이 없습니다. 아, 잠깐 멈칫했지만 쭉 잠깐 간다? 멈추겠지만 네. 조방어는 언제나 다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조방원이 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방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만약 시장의 하락 트리거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요게 아마 요게 아마 좀 중동발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 예전 같았으면은 이것 때문에 뭐 시장 폭락하고 막 그런 거 경험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방산 쪽 주가만 다시 오르고 있죠. 그만큼 아직 시장은요.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봤을 때, 야, 이거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하면은 그때 이 이슈가 저는 시장의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시장의 트리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방산주에 대한 수급이 몰리면서 또 다른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 거 하나 체크를 해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 K방산 유럽 진출 확대. 이게 세이프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세이프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뭐냐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요. 공동 구매합니다. 공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 공동 구매를 할 때 이 세이프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245조 무기 공동 구매하는 그 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이제 또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방산업체들 여기에 입찰서 내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좀 반가운 소식이 뭐냐? 그동안 우리나라 무기를 가장 많이 구입한 유럽의 나라 어디입니까? 바로 폴란드죠. 폴란드에 배정된 금액이 한 70조가 넘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겠죠. 뭐 K2 전차니 뭐 현무니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또 폴란드에서 가져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245조 시장이 버티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좀 시장의 어떤 그 포션이 좀 작았다라고 하면은 유럽
이쪽의 시장에서의 더 큰 포션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수급적으로 방산이 오늘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이게 오늘 나왔어요. 그렇죠? 코덱스 방산 탑10 레버리지. 그렇죠? 그래서 방산주 투자 ETF 3종을 신규 상장했는데 바로 오늘 상장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구간에서 수급이 또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거죠.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를 추천했을 때 5월 20일에 추천했을 때 제가 어떤 거에 대한 예를 들었냐면 트리거를 들었냐면 홍콩에서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이 그 당시에 상장됐다는 것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산업, 그 종목의 산업군이나 종목에서의 수급, 즉 이쪽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상품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 상품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한국 방산주 투자에 대한 ETF가 추가로 나왔다는 것은 수급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저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방산주가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가 바로 이겁니다. 로키드 마틴이 다음과 같이 큰 개파락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한 달 사이에 이거 다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방산주들 들어갔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방산주의 그 하락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로키드 마틴 시총이 얼마고 그리고 얘네가 얼마인데 우리나라가 비싸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키드 마틴은요 지금은 좀 지는 해고요. 특히 우리나라 방산주들은 이제 크게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되지는 않았었죠. 그렇게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로키드 마틴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주들도 반등을 하면서 키자막 키추기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방산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신고가라도 저는 가야 한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로도 한번 볼게요.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어보죠. 제가 일부러 맞추려고 그은 게 아니라요. 이 구간 바닥권에서 지금 지지가 되어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 구간 지금 돌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박스권을 한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6월 달서부터 했으니까 6월, 7월, 8월, 9월 약 4개월 동안의 박스권을 보여주면서 이 구간 돌파가 나왔죠.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돌파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고 특히 유증 물량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유증 물량이 이제는 다 소화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런 다음과 같이 물론 눌렸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구간에서 다시 짧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갈 수 있다. 왜냐?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PER로 따졌을 때도 생각된 것보다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제가 또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저는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 매수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지정학적인 불안도 있고요. 여기에 K방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지금 현재 대부분의 방산주들이 잘 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박스권을 돌파한 만큼 앞으로 더 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님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또 세밀한 분석해주시는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QR 찍고 지금 바로 공부방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LIG 넥스원 한번 점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준비되셨죠?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역시나 네. 매수네요. LIG 넥스원도 사실 박스권에 좀 있다가 네. 이제 막 뚫으려는 느낌이 있던데 네. 이제 확실하게 뚫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은 박스권 상단까지는 네. 갈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코스트 로보틱스 로봇 그 회사 인수에 대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영향을 받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고평가 논란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나온 다음에 다음과 같이 큰 하락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LIG 넥슨 조금 더 비쌉니다. PL을 따졌을 때 한 30배 이상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고평가 논란이 나와줄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 어느 정도는 소화된 부분.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박스권이라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너무 기술적 분석을 너무나 어렵게 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여기 박스권 이 구간에서 왔구나. 그럼 이 구간에서는 한 매수를 해봐도 되겠구나. 이 구간에서 매수했는데 이 구간에서는 왜 매수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구간에서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 물론 이 구간 어느 정도에서는 한 번 더 앞에 이거 매물대 한번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식의 상승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넥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박스권 상단까지는 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넥스원 여러분들 매수 의견 드렸고요. 그래서 방산주들 특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ETF 있잖아요. 거기에서 총 4개 업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G 넥스원, 현대 로템, 하나시스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전체 종목의 전체 수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급적으로 지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 구간에서도 매수 가능하다. 저는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산주 전체적으로 수급이 안정화가 되고 있으니까 LIG 넥스원 역시 매수로 의견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만큼 현 시점에서의 매수 의견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애널리스트 출신이셔서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종목마다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은데요. 더 깊은 이해 그리고 더 높은 수익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정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강세 개별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가 포트에 없다라고 하시면 많이들 속상해하실 것 같은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들어간다기보다 사실 조정을 받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항상 우리가 기다렸던 조정은 네. 절대 오지 않습니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이거 같아요. SK 하이닉스 그래서 얼마까지 갈까? 내가 지금 이걸 사도 되느냐? 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지금 오늘 현재 기준으로 그 SK 하이닉스가 한 249조인가요? 그리고 올해 80조 매출에 그쵸? 한 30조 이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따지면은 PER 한 8배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말 8배까지만 갈 종목이냐? 왜냐면 주도주잖아요. 주도주고 그러면 여기에서 한 12배 정도까지만 저는 본다라고 쳐도 여기에서 플러스 50%는 더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와 거의 같은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업군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향후 좋은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내면서 다음과 같이 상승세를 보였죠.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자 이렇게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좀 잘 보이도록. 그리고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지금 차트가 거의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과연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느냐? 얘는 지금 시총이 한 245조예요. 그리고 매출액이 아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였어요? 올해 지금 예상되는 게 한 80조에 한 30조 이익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한 50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 60% 이상이 훨씬 더 많은데 지금 시총은 거의 같아요. 혹은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조금 올라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준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는 얼마나 더 조금 너무 저평가되고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얼마까지 갈까? 이 부분은 제가 교육방에서 따로 SK 하이닉스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매매 전략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영석 전문가님과 더욱더 함께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이 D램과 관련한 이런 업사이클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의 전망 좋을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이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상승 모멘텀이 여전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영석 전문가님의 투자 꿀팁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워낙 애널리스트로서 정확한 이 분석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또 시그널 투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신다고요? 네, 일단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구간에 매수해서 어떤 구간에 매도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는 확고한 시그널 투자.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상승형 음봉이죠.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끝났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랬을 때 이 음봉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플러스로 끝난 게 바로 상승형 음봉이다. 그런데 상승형 음봉이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매집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상승형 음봉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초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황금봉도 있죠.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이건 뭐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좀 항상 복잡한 거를 단순화시켜서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급 구간, 이 구간이 지금 어떤 구간인지, 즉 수요 디맨드 구간인지 혹은 공급 구간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죠. 일단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 종목의 주식수를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러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공급에 대한 구간들은 바로 셀이겠죠. 그렇죠? 셀 구간에서는 매매를 안 하고, 그렇죠? 굉장히 심플하죠. 이러한 바이 구간, 그렇죠? 바이 구간에서 매수, 셀 구간에서 매도. 근데 그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구간이 지금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 종목에서 어떤 구간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지지와 저항. 사실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러한 것들을 잘 판단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되는 구간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또 저항대 구간. 그래서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특히 이런 저항대가 돌파로 바뀌었을 때, 지지권을 바뀌었을 때 이 구간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저는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패턴 중에 한 38개인가 9개인가 있는데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면서 성공률이 높은 게 바로 커브앤핸드 패턴입니다. 아까 제가 오름 테라피utics 같은 경우도 바로 이러한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왜냐? 다음과 같이 상승한 이후에 하한가 갔어요. 하한가 가고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 물론 항상 모든 게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오름 테라피utics 같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 돌파가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 40% 이상 수익이 나와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특히 루미르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때 상승형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 종목 굉장히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한번 나왔죠. 나오고 나서 상승의 음봉이 나왔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상승하는 부분과 하나는 아예 한번 눌렸다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종목은 두 번째 상승형 음봉은요.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요. 두 번째 경우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 이 구간에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상승한 이후에 하락을 했지만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이 구간을 잘 깨지를 않습니다. 깨더라도 바로 복귀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요걸 보세요. 이렇게 상승형 음봉의 몸통의 돌파가 나올 때가 바로 매수의 구간이다. 그러면 오늘같이 상한가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상승형 음봉 종목 두 종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이죠. 그렇죠? 농심 최근에 이 구간에 상승형 음봉이었는데 지금 딱 보시면 오늘 5일선 딱 지켜주면서 끝났어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상승 음봉이 바로 돌파가 나오냐 안 나오냐는 그 다음날 시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가에서 이 몸통에서 하회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눌렸다 가는데 다음과 같이 눌렸다 가는 경우죠.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가 상승형 음봉에 대한 상승형 음봉으로 볼 수 있는 종목군이고요. 그 다음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바로 우신 시스템입니다. 우신 시스템도 다음과 같이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 보십시오. 바로 거래량이 동반한 특히 이 거래량은 한 1주에서 2주 사이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신 시스템, 농심 조만간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니까요. 혹시 이 두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저 이영석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내일 장에서 주목을 해야 할 히든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내일 장에서는 어떤 히든 종목 바라보면 될까요? 제가 항상 히든 종목 말씀드릴 때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네. 자, 이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사야 해. 예, 이건 사야 해라는 말이 빠졌죠. 자, 어떠한 종목이길래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까요? 자,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방산주입니다. 자, 왜 방산주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 제가 지난주 방송 타방송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지금은 신고가 영역을 따라가야 하는 구간이고요. 특히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에서는 싸요.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밸류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부담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설사 지금 이 구간에 물린다 하더라도 그 다음 주, 그러니까 10월 달에 또 아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엑스비션 2025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체 방산주 관련한 종목 그 내용들이 그 업체들이 다 모여서 입찰과 수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재료가 여전히 추가적으로 있다는 거죠. 실적 플러스 여기에 재료까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 종목이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눌렸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100만 4천 원이죠. 100만 4천 원인데 목표가 140만 원 들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목표가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이 또 LIG 넥스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앞에 있는 거 그냥 갖다 쓰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겠지만 그만큼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드렸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냐? 지금 이 구간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에 안 사면 언제 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기서 다시 또 한번 박스권 본다 하더라도 눌리더라도 다시 이 구간에서 반등 나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은 내가 자신 있는 종목군에서 내가 물량을 실을 수 있을 때, 즉 저는 어떠한 종목을 샀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 어느 구간까지 밀리더라도 내가 물량을 더 투입해서 추가로 내가 더 살 수 있는 종목군이 바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당장 내가 사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요. 내가 수익 나는 것보다 내가 이 종목을 사서 내가 얼마만큼의 손실이 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저는 두 종목을 봤을 때 하나는 정말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정말 역사적 신고가 영역이고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저는 자신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 종목은 그동안 비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눌렸을 때 사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같은 종목군에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이지만 이 두 종목을 봤을 때 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신고가 영역에서도 나는 따라갈 수 있는 거고 이 종목은 눌렸을 때만 가야 된다. 그런데 눌렸고 지금 반등이 나아졌잖아요.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매수하셔야죠. 그래서 두 종목에 대한 부분들 고육방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히든 종목. 이전에 저희가 핫테마로 제시를 해드렸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더 올라갈 만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매수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은 반등할 기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매매 전략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정보 참고하셔서 내일 장에서도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사기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